안녕하세요. 시가 그리운 날, 저는 파키라입니다. 10대 시절 이모가 졸업선물로 사준 적포도주빅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매 페이지마다 영화의 한 장면같이 멋진 배경에 2줄 정도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그 일기장을 펼치면 그 2줄의 짧은 글귀는 저를 햇살 반짝이는 이니스프리의 호도로, 또는 해시계 위에 신의 그림자가 놓인 여름날로, 또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으로 가득 찬 별밤 속으로 저를 끌어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를 읽고 쓰지 않는 시간들이 오래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분주했고 어쩌면 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고민스러운 날들, 그렇게 꿈을 밀어놓고 시를 읽고 살아가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이제 곰팡이가 슬고 먼지가 자욱이 쌓여있는 그 서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잊었던 공간들이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메말랐던 제 마음을 적시고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속의 북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리운 책들과 제가 알지 못했던 책들을 읽어보고 또 커피와 차도 나누고 싶은 곳입니다. 이 북카페의 이름은 시가 그리운 날, 시그날이고요. 나중에 소설이나 수필, 희곡을 소개하고 싶어질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은 시가 그리운 날입니다. 그리고 이 카페를 운영하는 저는 파키라입니다. 시그날의 첫 번째 시는 김광규 시인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찾아보니 이 제목의 카페나 주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980년대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이 제목은 시인이 1960년대 중남미 보컬 그룹이 부른 노래 제목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규. 살구가 나던 새밑, 우리는 오후 5시에 앉아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에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력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며치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며치서는 춤을 추러 갔고, 며치서는 허전하게 동숭동길을 걸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누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에 속삭인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이 시는 1982년 시인이 42세 때 발표되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시가 4.19 세대의 부끄러움을 표현했다고들 말합니다. 4.19 때의 19이었던 청춘이 40대가 된 지금 변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어느 정도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 그린 시입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우린 나이 들어도 변하지 말자 했던 모든 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현실이 있는데 바뀌는 게 당연하지, 또는 살아보니 인생은 그런 거더라는 말을 더 자주 입에 올리죠.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대학 시절에 한참 데모를 하던 와중에 한 친구가 던진 질문이 기억이 났습니다. 넌 이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믿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기억나는 건 그때는 그 답을 모르면서도 뭔가 앞날에 대한 식견이 있는 지식인처럼 보이고 싶었던 그 생각들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암담한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이나 쥐꼬리만한 월급에 삶을 저당잡혀 했던 노동자들과 소외계층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어쩌면 20대의 청춘도 순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수와 무지로 부끄러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볼 눈은 또 나이가 들어야 생겨나나 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시인의 말대로 어리석게도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 살리라 믿었던 그 순수함은 사라지고 삶의 두려움을 아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열심히 살아왔고 현실도 알고 삶의 지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었던 그때보다 월급을 물어보고 물가를 따지고 세상을 개탄하는 중년의 내가 더 부끄러운 건 왜일까요? 사실 이 시의 정서에는 시를 쓴 시기인 1979년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김광규 시인의 인터뷰를 보니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시에 신군부가 부상하면서 대학생들이 반대 시위에 많이 참여했는데, 그때 부산대 교수였던 시인은 그런 학생들을 말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씁쓸하고 헛헛했다고 말합니다. 19년 전 4.19 때 앞장서서 청와대로 시위를 하며 갔던 기억과 지금의 모습이 엇갈렸던 거죠. 시인도 이제 교수가 되고 기성세대가 되고 보니 이제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잃을 것도 많아진 자신의 상황과 제자들이 헛된 희생을 할까봐 걱정되어 말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추구했던 이상들을 나이 먹으면서 현실에 맞춰 하나둘씩 타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끄러워집니다. 빛바랜 꿈도 부끄럽고 내 앞가림 하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것도 부끄럽고 옳은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부끄럽습니다. 시인과 꼭 같은 종류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변해버린 내 모습이 부끄럽고 후회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뒤집어 생각해보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어쩌면 희망이 아닐까요? 잘못을 부끄럽다고 여기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내가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없이 떳떳하기만 한 인생처럼 위험한 건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십시오. 시가 그리운 날, 지금까지 파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